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김수미의 희곡 양파르, 선욱현 극본, 박기환 연출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이 성큼 와버렸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사시는 분이 많으니까 겨울이 와도 실내에서 가볍게 입고 지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맘때쯤이면 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 위해서요, 문풍지 사고 또 비닐 사서 이렇게 창 가리고 생각들 날 겁니다. 하긴 요즘도 그런 가정들이 있겠죠. 그럴 때 이 가족들은 아버지의 이 뒷모습, 등을 보면서 어떤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가족에 관한 희곡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하고 온정 넘치는 가족 얘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오해와 뒤틀린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들의 얘기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다가도 막상 만나게 되면 외면하고 싶은 게 바로 진실이라고요. 이 작품은 그런 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 작품은 작년 대학로 바탕골 소극장에서 공연돼서 연말에는 한국연극협회에서 선정하는 우수공연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희곡 양파의 작가 김수미 씨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요. 저간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 간단히 해드리면요. 희곡 작가 김수미 씨는 1970년 대구생으로 서울예대 극작가 출신입니다. 97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군요. 부러진 날개를 달다 이 작품으로요. 그 이후로 매년 큰 상을 하나씩 쭉 탑니다. 그리고 2000년에 오늘 하게 될 양파가 제19회 한국 희곡 신인문학상을 수상하고요. 2002년에는 한국연극협회 선정 우수공연 베스트 7에 양파가 바로 선정이 됩니다. 수상하게 되는 거죠. 2003년에는 문예진흥원 창작 활성화 기금 사후 지원작 선정으로 이분은 아담을 사랑했을까 이 작품이 또 선정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이 많은 작가입니다. 김수미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상작 때문에 수상 해서 모이는 자리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네. 쭉 소개하다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이 말부터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지금 아기 가지신 모습이에요. 네. 1월이면 출산입니다. 오늘 다루게 된 얘기가 가족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많은 작가들 얘기가 결혼 전과 또 아이가 있기 전과 후가 참 생각이며 많은 게 달라진다고 그래요. 작가 자신은 어땠습니까? 글쎄, 가족 간에 대해서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족을 워낙 근원이라는 모습으로 두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주는 상처는 또 그래서 더 깊고 또 가족이 주는 사랑은 그래서 더 깊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둘째 아이고 첫 아이가 있는데 둘째 아이군요. 네. 예. 첫 아이가 있는데 첫 아이 이제 젖을 뗄 때 예. 그때 제가 예전하고 생각했던 조금 다른 상실의 맛을 좀 봤다 그럴까요? 이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배웠다 그럴까요? 젖을 뗄 때 비로소 아이랑 분리되는 걸 느꼈군요. 네. 그때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몰랐던 걸 변화돼서 알게 됐다면 그런 작은 거에서 이렇게 제가 스스로 느껴가는 것 같아요. 네. 조금은 이 작품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겠지만 이게 참 비극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거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 상황이란 게 어떤 걸까? 작가가 느끼는 그 비극적인 상황, 한계 상황 어떤 걸까요? 제가 워낙 현실주의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톱 밑에 이렇게 박힌 가시가 가장 아픈 것 같고요. 자기 자신에게 민감한 네. 거. 가장 아픈 것 같고 예. 또 삶을 살아가면서는 제가 이해받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나를 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살면서 너무 많은데 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면 이 밖에서 어떤 오해를 받고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자신감과 안도감이 생기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가족 간에 이렇게 사랑이 오가지 않고 이런 속에 있으면 참 어렵죠. 가족이라서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날 당연히 이해하겠지라는 그 당연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좀 강렬하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또 돌아서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못한 상황으로 등장하는 게 오늘 작품 양파입니다. 다 같이 김수미 씨의 희곡 양파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거실. 화려하진 않지만 꽤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장식이 돼 있으며 벽면엔 사냥에 쓰는 총기류와 짐승들을 박제한 모형들이 걸려있다. 이곳에 한 가족이 살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 딸과 삼수생인 아들. 늦은 밤, 아들은 거실에 웅크리고 앉아있다. 악몽에 깨어난 듯 떨고 있다. 이리 와.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너도 원하잖아. 안 돼. 할 수 있어. 안아줄게. 따뜻하게. 안 돼. 겁낼 거 없어.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안 돼. 괜찮아. 엄마야. 괜찮아. 엄마. 나쁜 꿈이라도 꿨니? 아니, 무슨 일이야? 악몽을 꾼 모양이에요. 어린애도 알고. 자, 그만 들어갑시다. 전 애랑 같이 있어야겠어요. 저 녀석 개질참 여린 거 당신 탓이 커. 주무세요. 자, 당신 방은 이쪽이야. 또 악몽을 꿀지 몰라요. 언제까지 다 큰 자식 끼고 놀 거야? 아유,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요. 당신이야말로 날 무시했다간 죽여버릴 수 있어. 팔 치워요. 숨 막혀요. 당신이란 남자 점점 형편없어지는군요. 나한테서 도망치지 있다고 생각해? 천만에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왠 줄 알아? 난 내 먹이를 놓친 법이 없거든. 안 주무실 거예요? 아직 안 잤니? 지금 주무셔도 몇 시간 못 주무실 거예요. 식탁 위에서 함께 저녁을 들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 정말이세요? 그럼. 그날 밤은 정말 대단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박수 소리에 난 무대를 내려올 수가 없었어. 막 뒤로 사라질라 치면 함성 소리가 다시 나를 무대 중앙으로 불러내는 거야. 2번, 3번. 이야, 엄마가 맡으신 역이 뭐였어요? 발레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탐내는 역이었지. 내가 슬픈 곡조 위에서 춤을 추면 관객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고, 아름다운 곡조 위에서 춤을 추면 모두들 황홀함에 빠져들었지. 내 손짓 하나, 몸짓 하나, 숨소리 하나조차 관객들은 놓치려 하지 않았어. 그 시간에 제가 객석에 있었다면 좋았을 걸. 네 누이가 엄마 뱃속에 생겼을 때였으니 네가 태어나려면 그리고도 5년은 더 있어야 돼. 안 될 말이지. 무대에 서신 엄마의 모습,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요. 그땐 지금보다 훨씬 더 고우셨겠죠? 네가 보기에 애미가 늙어 보이니? 하긴 흐르는 물은 막아도 세월은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어. 엄만 지금도 아름다우세요. 젊은 여자들이 질투를 할 만큼. 누구도 제 입술을 유혹하지 못했어요. 볼에 뽀뽀해 드릴게요.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모르는군요. 아니면 아는데도 무시하는 건가요? 엄마가 예전에 무대에 서셨던 얘기 들려주셨어. 정말 굉장하셨나 봐. 아버지는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 네 아버지는 발레를 모르니까 난 좀 들어가 쉬어야겠다. 그러세요. 꼭 그래야만 했어?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아버진 말을 지어내진 않아. 언제나 아버지를 두둔하는군. 어머니는 언제나 널 두둔하시지.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양파를 까고 있다. 한 꺼풀씩 한 꺼풀씩 무심히 양파를 까고 있다. 아버지가 사냥용 총을 들고 안방에서 나온다. 거실벽에 걸린 사냥총과는 또 다른 총이다. 이봐, 이 총 어때? 이거 지난주 산 건데 잘 빠졌지? 이거 장전된 총이 집안에 있다는 거 묘한 긴장감이 일지 않나? 모름지기 사내라면 강해야 해. 사냥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지. 뭘 할 건데 양파를 하나씩 까고 있어? 안에 뭐가 있나 했어요. 있긴 뭐가 있어. 양파 까봐야 양파지. 애들도 아니고 참나 이게 어전히 할 일 없군. 애들은? 큰애요, 작은애요? 작은 놈이야. 방에 있을 테고. 큰년? 나갔어요. 나간 줄 누가 모르나? 어디 갔냐는 거지? 얘기하고 다니나요. 해지면 들어오겠죠. 그건 누가 들으면 꼭 그 주워온 자식인 줄 알겠어. 다 큰 딸년 밖으로 돌리는 거 그거 쪽밖에 하기 딱 좋아. 졸업하기 전이라도 자리 생기면 보내. 내 말 듣나요? 당신이 말하세요. 딴 집은 모녀간에 말도 잘 통한다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되게 남보다도 더 못해? 말 많은 계집애 그냥 두지 말고 짝 찾아봐. 이놈 저놈 손 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건 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없나 일일이 내가 다 말해야 돼? 알았어요. 이 녀석아, 주말인데 만날 여자친구 하나 없냐? 뭐 필요한 거 있어, 나가니? 마실 것 좀. 지 누이는 단번에 가는 대학을 벌써 몇 번째야? 가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집애는 척척 들어가고 고사 지내며 들어가라는 사내 새끼는 맨날 고등학생이 보는 책만 끼고 다니니 어이구 친구들 보고 창피해서 어디가 말을 못하겠어. 너 잔말 말고 오늘은 아버지 사냥 가는데 따라 나서라. 내가 사내라는 걸 가르쳐주지. 다른 날 늦은 밤 오늘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느라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다. 거실을 서성이는 어머니. 창밖으로 달빛이 파랗게 부서지고 있다. 어머니는 문득 자신이 거실 화분에 심겨진 식물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길러지는 식물. 이때 아들이 제 방에서 나오다가 어머니를 발견한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주무세요. 아버지 오시면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괜찮아. 저야 어차피 봐야 할 책이 있어서 못 자는걸요.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가 계세요. 아버지 오시면 문 열기 전에 엄마 먼저 깨울게요. 어머니가 여시면 되잖아요. 그럼 됐죠? 어서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떠밀려 안방으로 들어간다. 아들은 품에서 담배를 꺼내문다. 거실 창문을 슬며시 열고 그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운다. 이때 현관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선다. 황급히 담배를 끄는 아들. 아버지세요? 실망했니? 네가 언제부터 아버지를 그렇게 기다렸니? 좀 일찍 다녀. 몇 시야?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냐? 엄마가 널 싸고 돈다고 해서 족보가 바뀌진 않아. 넌 내 동생이야. 이젠 담배까지 펴? 너처럼 숨어서 피진 않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당히 펴. 이게 너와 나의 다른 점이야. 난 세상과 싸울 힘이 있지만 넌 없어. 담배 맛을 알면 그 맛도 안다던데. 너 해봤니? 들어갈래. 고상한 척 하지 마. 10대는 자유행위로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힘들걸? 하긴 아닐지도 모르지. 넌 군대도 가지 않았고 여자를 깊게 사귄 적도 없고 그렇다고 네 주변 머리로 돈으로 여자를 사진 못했을 거고.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네가 여자를 모르는 건 어쩜 당연한지도 모르지. 네가 아는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없잖아. 엄마가 그 짓을 할 순 없지. 신이 저주를 내리진 않고선.
역겨워. 이중인격자. 넌 아버지를 혐오하면서도 그 앞에선 양처럼 굴지. 화내고 소리 지르는 아버지 모습이 역겨우니까 아예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가 더 역겨워. 아버지는 너처럼 자신을 숨기진 않아. 그래서 누난 아버지를 사랑해? 엄마를 사랑하니? 뭐?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면 넌 마치 백마탄 왕자님처럼 엄마를 감싸더라. 날아오는 아버지의 주먹을 온몸으로 맞고 엄만 그런 널 감싸고 눈물 흘리고 결국 그날 밤 엄만 네 방에서 널 품에 안고 주무시고. 여자에게 아들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연인이라는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이 말이야. 넌 엄마에게 길들여진 거야. 엄마의 냄새, 손길, 체온에. 그래? 그럼 아버지하고 누나 사이는 어떤데? 누가 누굴 길들인 거야?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나만 때렸잖아. 아니지. 나도 중학교 때까지는 아버지 매질 안에 있었어. 기억나? 하지만 그 이후에 신은 내게 기회를 주셨어. 아버지랑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 너야 엄마가 보호해주지만 난 내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거든. 신이 불쌍히 여기셨나 봐. 넌 아무튼 그 거래로 인해 아버지 주먹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야. 거래? 무슨? 묻는다고 내가 대답할 것 같아? 무슨 거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타협하고 싶은 마음 없어. 누난 엄마의 신음소리가 안 들려? 넌 엄마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네가 엄마의 발목을 잡고 있어. 너 때문에 이혼 못하시는 거야. 네가 상처받을까 봐. 하면 네 앞길에 누가 될까 봐. 그게 사실이라면 이혼하시라고 말하겠어. 그럴 수 있을까? 넌 저 벽에 걸린 박재와 같아. 안 그래? 이른 아침, 아버지는 출근하는 차림새로 안방에서 고지서 한 장을 들고 나온다. 또 뭔가 잔뜩 심사가 뒤틀려 있다. 이봐! 이봐! 네, 뭐하고 있어? 당신 드리려고 토마토 주스 만들었어요. 주스는 무슨 맥주? 왼쪽에 지구석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왜요?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졌어요? 이 세금 보전 날짜가 지났잖아. 역 좀 그만 내세요. 오늘 낼게요. 돈이 그렇게 많아? 이 정신상태 글러먹었어. 조금만 신경 썼으면은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않아도 되잖아. 에? 맨날 지구석에만 처박혔으니 이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턱있나. 가서는 당신 벌어서 내. 1,000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이거 드시고 출근이나. 아버지는 어머니가 건네는 그 주스를 받아서는 어머니에게 뿌려버린다. 어머니의 몸에 토마토 주스는 마치 피처럼 흐른다. 입 닥치고 주는 거 받아 처먹고 나가라 이거야? 남편 말이 역시 개짖는 소리를 들려? 아들과 딸이 방에서 나온다.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팔을 붙잡는다. 그만하세요! 이놈의 자식아! 어디 애비 몸에 쏘는데? 잘못했어요. 애는 때리지 말아요. 이 자식 노려보는 거 봐. 근데 몽둥이 가져와. 이 녀석! 어서 잘못했다고 빌어. 애미 죽는 거 보고 싶니? 아버지는 씩씩대며 안방으로 들어간다. 아버지 나오시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꼼짝도 않는다. 그 곁으로 딸도 너무도 익숙한 일상인 양 무심히 서 있다. 이윽고 아버지가 방에서 나온다. 이 몽둥이 어디에 쳐져? 몰라요. 참으세요. 아버지는 차고 있던 혁대를 푼다. 부모 무서운 줄 모르는 놈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납뛰는 법이야! 제발 빌게요. 제발. 대가리에 뚝만 쳐있는 놈이 공부하면서 뭐해? 내 오늘 내 놈들 썩어버린 정신상태를 확 뜯어 고쳐올 때게. 이놈 봐라. 아픈 소리도 안 내. 아버지, 오늘 중요한 시험 있대요. 저녁에 얘기해요. 이대로 끝났다 생각하면 오산이야. 병원에 가야겠다. 괜찮아요. 맞는 것도 이력이 생기나 봐요. 괜찮아요. 중요한 시험이 있다며. 괜찮겠니?
그런 거 없어요. 누나가 거짓말한 거예요. 누구세요? 늦었구나. 저녁은 먹었어요. 얼굴 보기 힘들구나. 일찍 좀 다녀. 누구랑 있었니? 알고 싶지 않은 거 굳이 물을 필요 없잖아요. 얘기 좀 하자. 싫어요. 거짓말하게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은 대화가 아니죠. 난 너희를 키우면서 네 아버지처럼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널 보면 너무 자유롭게 놔두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때리시게요? 매질로 길들일 생각은 없다. 손에 매를 들지 않겠다는 건 엄마를 위해서 아니에요? 엄마는 누구보다 고상하고 누구보다 인자하고 누구보다 완벽해야 하니까. 내게 불만이 많구나. 저 주워온 자식이에요? 애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었구나. 제가 못마땅하세요? 그럼 화를 내고 소리도 지르세요. 야단을 치란 말이에요. 딸은 벽에 걸린 거울을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보인다. 보여요? 싸늘하게 굳어있는 엄마 표정. 언제나 저와 있을 때는 이 얼굴이에요. 전 그런 엄마를 대할 때마다 남의 자식 취급받는 것 같다 싫어요. 그거 아세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혼날 땐 이 사람 정말 내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 드는 거. 넌 어릴 때부터 아빠를 더 따랐어.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었다만 내게 기회를 주지도 않았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예쁘게 보여서 덜 맞을까를 생각하느라 그랬어요. 왜 엄마가 널 미워한다고 생각하니? 거짓말하지 마. 난 알아. 아니, 이해해. 내가 생겨서 원치 않은 결혼을 했던 거잖아. 나 같았어도 뱃속에 아이를 저주했을 거야. 아이를 저주하는 엄마는 없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이해한다는 거야. 아이를 가졌니? 애 아빠는? 하려고 하지 마. 난 엄마처럼 바보가 아니야. 지울 거야. 너 제정신이니? 내가 엄마의 발목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 없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난 엄마에게 죄인이 된 거야. 불러오는 배를 가지고 발레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널 미워하거나 널 지우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가진 적 없었어. 저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으신 분과 결혼하게 됐잖아요. 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거지. 그래, 네 아버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하지만 난 네 아버지 품에 안겼어. 솔직히 말하면 네 아버지가 날 가졌어. 그 이후 내 뱃속에 네가 자란다는 걸 알고 죽을까 생각도 했었다.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아버진 결혼하자고 요구했고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애는 우리 아버지와 달라.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대. 나보고 알아서 하래. 두려워서 그럴 거야. 여자보다 남자는 아버지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나도 아이도 다 원하지 않는데. 그럼 넌 만약 너도 그렇다면 아이를 지우렴. 그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널 위해서 지우라는 거다. 엄마 때와 넌 또 다르니까. 엄마는 막 태어난 너를 안아보면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 발레리나 꿈 같은 거 다 잊을 수 있었다. 넌 다를 거야. 내겐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보다 곁에 있는 딸이 더 소중하니까. 네가 알아서 하렴.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누구냐? 받아보세요. 아유, 더 먹지 않고. 됐어요. 여보세요? 어쩐 일이야? 내가 다시 전화하지. 누군데 전화를 그렇게 받아요? 친구. 친구 누구요?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물어? 안에서 여자가 말이 많으면은 밖에서 들리도 안 되는 법이야. 아들은 누나의 방으로 따라 들어간다. 누군지 몰라. 묻지 마. 누나는 알고 있어. 여자지. 몰라. 인사까지 했잖아. 누나는 알고 있어. 아버지 친구분이셔. 사업 관계로 별로 안 좋으신 분이야. 거짓말 마. 하려면 완벽하게 하고. 차라리 말하기 싫으면 침묵을 지키는 게 누나다워. 딸은 그녀답지 않게 당황하고는 잠시 침묵을 지킨다. 그 사이 아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방을 나간다. 하지만 딸은 아직 동생이 있는 줄로 알고 이야기를 이어간다. 듣고 나서 후회하지 마.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졸라 사냥을 따라 나섰지. 아버지 친구 몇몇 분과 동행을 했고 그중에 그 여자도 있었고 처음엔 그저 아버지 친구분이라 생각했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좀처럼 잠이 오질 않는 거야. 왠지 무섭기도 하고. 아버지 곁에서 자겠다는 생각에 아버지 주무시는 방문을 열었는데 아버지와 그 여자가 뒹굴고 있었어. 그렇게 아버지와 거래를 하게 된 거야. 난 아버지에게 함구를 약속했고 그 이후로 몇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 물론 그날 이후로 매를 맞지도 않았고 난 공범자가 된 거지. 혼자서 뭘 그렇게 중얼거리냐? 깜짝이야. 기척이라도 하시지. 가만, 얘 어디 갔어요? 지방으로 아까 들어가던데. 왜? 몰랐냐? 그래, 뭐 필요한 거 없냐? 없어요. 용돈 떨어졌으면 말해라. 있어요. 사귀는 친구는 있냐? 있으면 데리고 오렴. 얘가 좋은 놈인지 아닌지 봐주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뭔데요? 그야, 남자친구가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데리고 와봐라. 남자는 남자가 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아버지가 말하는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 기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비가 자기 딸 인생을 아무 놈에게나 맡기겠냐? 친구들은 자기 아버지와 닮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대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알았다. 저 보는 거 불편하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버지 곁에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돈 있으면 저 유학이나 보내주세요. 동생의 방. 아버지가 무섭니? 나도 모르게 말문이 막혀. 분명히 말을 하는데 입 밖으로 소리가 나질 않아. 그때마다 난 내가 죽어가는 것 같아. 영혼은 죽고 껍질만 남은 느낌. 그게 아버지 탓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폭력이 무섭진 않아. 싫을 뿐이지. 그런데 아버지 앞에만 서면 그냥 도망가고 싶어져. 넌 사춘기 소년이 아니야. 성인 남자야.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봐. 누나 눈엔 내가 남자로 보여? 여자를 만났어, 친구 소개로. 3번째 만나던 날 집에 데려다 주려니까 가기 싫다는 거야. 우린 여관으로 갔어. 그 애는 옷을 벗기 시작했고 난 처음으로 또래 여자의 젖가슴을 봤지. 어릴 적 기억 속에 있는 엄마과는 분명히 달랐어. 손을 뻗어 그 아이 가슴을 만졌지. 부드러웠어.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입맞춤을 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처음 여자로 느꼈던 사람으로. 난 아무 짓도 할 수 없었어.
엄마에게서 벗어나. 그리고 아빠한테서도. 그게 네 숙제야. 난 갈게. 그 얼굴은 누나였어. 온 가족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화려한 차림을 했다. 모두들 그 모양을 보고 호들갑이다. 아주 근사해. 누가 당신들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하겠어? 놀리지 마세요. 이야, 엄마, 오늘 정말 멋져요. 엄마, 그 옷에 이 모자 쓰는 게 어때요? 그 매니큐어도 바르지 그랬어? 주책이라고 욕해요. 예전에 백조의 옷을 하셨댔죠. 어머니가 객석에 앉아 계시면 백조가 길을 잃고 헤매는 줄 알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춤추는 모습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나이에 발레를 하는 사람은 없다. 맞아요. 하지만 안무가들이 지금 어머니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참, 아버지. 오늘 보러 가는 공연의 안무가가 아버지 친구분이시라고 했죠? 오늘 어머니를 보니까 진흙탕에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잃지 않고 피어나는 연꽃이 생각나요. 시간 늦겠어요. 빨리 가요. 네 놈 눈에는 이 집구석에 진흙탕으로 보이냐? 아니면 시궁창을 그렇게 말한 거냐? 그럴 리가요. 제 말은 집에서만 계시던 모습을 보다가 차려입으신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어머니가 무대에 서셨을 때의 모습이 그려져서요. 그때도 별볼 일 없었다. 안 그래? 시간 늦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가죠. 왜? 뭐가 불만이나 죽상이야? 제가 뭐려? 그놈을 만난다니까 가슴이 떨려오고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아? 여보. 그 자식한테서 초대권이 왔을 때부터 눈치가 이상했어. 오늘 외출 없는 걸로 하자. 얘들아, 잠시만 기다려라. 여보. 그렇게 눈치가 없니? 안무감에 연꽃이며 그런 얘기를 왜 해? 난 느낀 대로 말했을 뿐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못 참겠어.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 누난 그냥 듣고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난 안 돼. 우리 몫이 아니야. 그건 두 분 거야. 철저한 방관자가 되시겠다? 차라리 용서를 한다. 이해가 된다고 말해. 그게 누나하고 어울려. 한편 안방에선 내가 당신 뜻대로 해주지도 않았겠지? 천만에 누구 좋으라고? 왜? 그놈이 이혼만 하면은 다시 예전처럼 뜨겁게 안아주겠다고 했나? 당신 말대로 난 더러운 여자예요. 그러니 이만 끝내요. 절대 안 되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속죄를 해야지. 더러운 피가 정화될 때까지. 20년 넘도록 당신이란 남자 앞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어요. 목소리도 낮추고 나도 죽였어요. 더는 못해요. 내 침대를 폐륜으로 더럽힌 더러운 년중. 그만하세요. 안 돼. 나가. 엄마한테 또 손대시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래. 잘하는 짓이다. 하긴 탓하기도 우습군. 피도 섞이지 않은 애비가. 아버지는 악마예요.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예요. 엄마도 저도 우리 집 식구 모두 당신에게 조금씩 피를 빨리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어른들 하는 일이 나서 싹 꺼져. 저도 알 것 다 알아요. 내 이 녀석을 그냥. 맞는 건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안 돼요. 알 건 다 안다고? 그러면 이것도 아냐? 네가 모르는 진실을 나눠 들려줄 테니 듣고 나서도 네 애미를 감쌀 수 있는지 보자. 왜 이래요? 겁나나? 좀 전처럼 당당하게 얘기해보시지. 무슨 얘기예요? 네 엄마가 직접 말할 거다. 다들 나가. 들어야겠어요. 그래, 말하시지. 저 버릇없는 놈에게 이 애비의 비떠한 심정을 알려주란 말이야. 피 말리며 죽어가고 있는 한 인간이 바로 나라는 걸 말하란 말이야. 말하세요. 안 듣겠어요. 들어!
어서 말해. 20년 전 당신이 원했다는 말도 빼놓지 마. 널 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것도 내가 아는 놈과. 미안하다. 엄마! 그놈의 피가 흐를지도 모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임신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어요? 말도 안 돼요. 더러워. 어디서 했는지도 내 말해줄까? 내 방, 내 침대에서! 이래도 네 애미를 감쌀 생각이냐? 당신은 저주예요. 죽여버렸어! 이놈이 얘를! 그만둬! 당신 뭐하는 짓이야? 그 총 내려놔. 처음엔 자식이 애비를 죽이겠다 거품 물더니 이번에는 애팬 내가 죽이겠다고 덤벼? 치우세요. 위험해요. 당신이 바람 피는 걸 눈 감아준 건 나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왜 그랬을 것 같아? 어? 너란 여자 옆에만 가면은 그놈 냄새가 나 역겨워 죽겠는데, 어? 난 당신이 그놈과 했던 짓을 잊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것뿐이야. 이번엔 당신이 말할 차례야. 변명이라는 생각에 묻어뒀는데 이젠 말할 거야. 그 일이 있기 전날 당신은 날 무너뜨렸지. 아주 처참하게. 매질을 당한 것보다 더 치욕스러울 만큼. 그 다음날 뜻밖의 그 사람이 방문을 했고 난 그를 보자 상처난 내 몸과 마음을 그에게 위로받고 싶었어. 그가 아니었어도 상관없었지. 그는 찢겨진 내 영혼이 안쓰러워 날 감쌌어. 그게 당신이 파놓은 함정인 걸 알았을 땐 이미 당신 뜻대로 모든 일이 끝난 뒤였어. 그래, 내가 불렀어. 당신이 내 거라는 걸 그놈에게 똑똑히 보여주려고. 당신이 망가진 그 모습을 그놈이 봤으면 했지. 다가오지 마. 그래, 방아쇠를 당길 자신 있으면 당겨봐. 제발 날 이제 놔줘. 세상 무엇보다 난 널 갖고 싶었어. 널 갖기 위해 난 모든 걸 감수했고, 그런 내게 네가 준 게 뭐야? 어? 널 안아본 기억이 없어. 내 품에 안겨서도 다른 생각을 했고 벗어나려고만 했지. 당신이 그럴 때마다 난 피를 토해내는 고통을 감수했어. 널 사랑한 대가로.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난 그만큼의 상처를 입어. 내가 당신과 애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좋은 음식을 입히고 먹이기 위해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해. 그런 나에게 돌아온 게 뭐야? 어? 얼음같이 차가운 당신과 등만 보여주는 아이들, 그게 전부야! 누가 나만큼 당신과 아이들 위해서 자신을 바칠 것 같아? 당신만이 아니야. 당신이 그 병적인 집착 때문에 한 여자가 자기를 버리고 20년을 넘게 숨을 막고 살아왔어. 그래, 그날은 한순간만이라도 여자이고 싶었어. 그게 죄야? 잘난 당신 앞에 그게 그렇게 큰 죄라면 오늘 내 피로 그 죄를 씻겠어.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아들은 조용히 그 방을 나갔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항변하고, 어머니 또한 자신의 인생을 이 자리에서 모두 보상받고 싶다는 듯 울분을 토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 걸려있던 또 다른 아버지의 사냥총이 벼락 같은 소리를 냈다. 아들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니. 거실 창문엔 두터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때문에 집안은 어두웠다. 거실 한쪽엔 아들의 영정이 차려져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이 검은 옷을 입은 채 모여 있었다.
식사하고 집 알아보러 가지. 무슨 소리예요? 이사하자고. 엄마도 좋죠? 교회로 갈까 생각 중이야.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제가 식사 준비할게요. 이 집을 떠나면은 있는데 도움이 될 거야.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갈 곳은 없어요. 가서는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래요? 그럼. 한결 좋군. 이렇게 화창한데 커튼을 닫아놓으니. 겨울이 되면은 저 나무들도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겠지. 다시는 잎이 도달하지 않은 듯이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가고 봄이 오면은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서 있을 거야.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당신이 그대로 있어주면 돼. 지금처럼 날 바라보면서. 식사하세요. 네, 그러자. 이 먹고 바로 나가보면은 두세 군데는 둘러볼 수 있을 거야. 이거 정말 이거 시작해야 되는데. 엄마, 어서 오세요. 국이 식어요. 그래. 아무렇지 않을 거야. 잊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요리를 하고 화단도 가꾸고 어렵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안 돼. 이번엔 당신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서는 안 된다고. 작품 양파 감상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울리는 그 세 발의 총성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합니다. 엄마가 남편과 딸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이제 어떻게 한 거죠.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맞아요. 이제 극 속에서는 그렇고요. 네. 그걸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원하느냐는 질문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 그녀의 선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저는 살아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선택의 의미를 더 크게 본다면 어떤 명분, 해석해 되어져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명분보다는 예. 인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인물의 내면의 세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요. 꼭 올바르고 뭐 착한 선택만이 네. 문학 작품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죠. 네. 아니 근데 이 가족이 소재로 된 거라든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겁니까? 작가로서의 관심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인간 유형이나요, 네. 심리 이런 쪽이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가족이라는 틀은 형식을 빌려온 거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형태나 형식, 그 안에 각자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의 심리나 그 인물들의 유형을 통해서 그 인물이 말하는 것이 저는 어떤 작가가 어떤 제시해주는 명분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인간 심리 세계가 주된 관심사다. 네.
그거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족 얘기가 그러니까 그 한 사례가 된 거군요. 네. 앞으로 아마 남녀 간의 연애 심리에 대해서도 또 이제 파들어가실 것 같고. 네. 돌아오는 12월 달에 공연 앞두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바람의 딸이요. 네. 맞죠? 네.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작품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운명이라는 이야기 앞에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이야기와 그 나머지 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충돌시켜놨다고 할까요? 그런 네. 작품인데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 유형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우리가 글 속에서요. 네. 그리고 또 뭐 어디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인간은 흘러가는 대로 어쩔 수 없는 맡겨야 되는 존재임을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썼던 작품입니다. 심리세계에 관심이 많은 작가분이시니까 역시 심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여쭤봤던 건데요. 네. 자, 그래요. 오늘 작품 양파 감상한 분들 마음이 묵직한 분들이 많을 텐데 작가가 마지막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이 작품을 듣고 또 느끼고 한 분들에게 쓴 사람으로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가끔 양파 껍질을 벗길 때,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기대를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파라는 것을 까면 양파밖에 없죠. 근데 물론 그것도 끝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끝. 아무것도 없는 끝이라는 것이 있지만, 예. 그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다시 깔 수 있는 거. 그 순간 자체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껍질을 까는 과정.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깔 거고, 기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것이 자기 삶과 이렇게 견주어 본다면 내 삶에서 어떤 것을 까고 지금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 이렇게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시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요. 오늘 드라마도 그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본 과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네. 예, 라디오 독서실 함께한 드라마 양파의 작가 김수미 씨와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파 잘 들으셨죠? 그저 극 중에 등장하는 한 집안 얘기가겠지 이러고 그냥 휙 넘기기에는 우리 가슴을 좀 크게 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근원이자 또 새로운 미래를 이어가는 둥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공간이 피폐해진다면 우리네 인생 자체도 그렇게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휴일 아침에 들려드린 얘기가 여러분들 마음을 좀 어둡게 한 게 아닐까 염려도 되지만요. 그 반대로요. 다시 한번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 오늘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독서실은 현대자동차, 대한생명이 함께합니다. 길 안내, 긴급출동, 인터넷, 이동전화, TV 다 된다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3단 텔레매틱스 서비스 모진. 세상 참 좋아졌네. 개인 비서네. 비서. 대한민국 자동차를 새롭게 하는 이름 모진. 현대 기아자동차. 잘 살 땐 모젠이 기본이라. 만나보셨어요? 남편의 소중함을 더 깨우쳐주고 가족의 미래를 더 오래 지켜주는 그 사람. 전민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진실한 그 사람은 대한생명 FP입니다. 고객을 위해 더 대한생명. 출연 문영래, 김순환, 민지, 홍진욱. 해설 윤동기. 음악 강원기. 효과 강성범, 신연파, 장찬희. 기술 이흥규. 악몽에 깨어난 듯 떨고 있다. 이리 와.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너도 원하잖아. 안 돼. 할 수 있어. 안아줄게. 따뜻하게. 안 돼. 겁낼 거 없어.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안 돼.
돼! 괜찮아. 엄마야. 괜찮아. 엄마? 나쁜 꿈이라도 꿨니? 아니, 무슨 일이야? 악몽을 꾼 모양이에요. 어린애도 아니고. 자, 그만 들어갑시다. 전 애랑 같이 있어야겠어요. 저 녀석 개질처럼 여린 거 당신 탓이 커. 주무세요. 자, 당신 방은 이쪽이야. 또 악몽을 꿀지 몰라요. 언제까지 다 큰 자식 끼고 놀 거야? 아유,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요. 당신이야말로 날 무시했다간 죽여버릴 수 있어. 팔 치워요. 숨 막혀요. 당신이란 남자 점점 형편없어지는군요. 나한테서 도망치지 있다고 생각해? 천만에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왠 줄 알아? 난 내 먹이를 놓친 법이 없거든. 안 주무실 거예요? 아직 안 잤니? 지금 주무셔도 몇 시간 못 주무실 거예요. 식탁 위에서 함께 저녁을 들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 정말이세요? 그럼. 그날 밤은 정말 대단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박수 소리에 난 무대를 내려올 수가 없었어. 막 뒤로 사라질라 치면 함성 소리가 다시 나를 무대 중앙으로 불러내는 거야. 2번, 3번. 이야, 엄마가 맡으신 역이 뭐였어요? 발레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탐내는 역이었지. 내가 슬픈 곡조 위에서 춤을 추면 관객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고, 아름다운 곡조 위에서 춤을 추면 모두들 황홀함에 빠져들었지. 내 손짓 하나, 몸짓 하나, 숨소리 하나조차 관객들은 놓치려 하지 않았어. 그 시간에 제가 객석에 있었다면 좋았을 걸. 네 누이가 엄마 뱃속에 생겼을 때였으니 네가 태어나려면 그리고도 5년은 더 있어야 돼. 안 될 말이지. 무대에 서신 엄마의 모습,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요. 그땐 지금보다 훨씬 더 고우셨겠죠? 네가 보기에 애미가 늙어 보이니? 하긴 흐르는 물은 막아도 세월은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어. 엄만 지금도 아름다우세요. 젊은 여자들이 질투를 할 만큼. 누구도 제 입술을 유혹하지 못했어요. 볼에 뽀뽀해 드릴게요.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모르는군요. 아니면 아는데도 무시하는 건가요? 엄마가 예전에 무대에 서셨던 얘기 들려주셨어. 정말 굉장하셨나 봐. 아버지는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 네 아버지는 발레를 모르니까 난 좀 들어가 쉬어야겠다. 그러세요. 꼭 그래야만 했어?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아버진 말을 지어내진 않아. 언제나 아버지를 두둔하는군. 어머니는 언제나 널 두둔하시지.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양파를 까고 있다. 한꺼풀씩 무심히 양파를 까고 있다. 아버지가 사냥용 총을 들고 안방에서 나온다. 거실벽에 걸린 사냥총과는 또 다른 총이다. 이봐, 이 총 어때? 이거 지난주 산 건데 잘 빠졌지? 이 장전된 총이 집안에 있다는 거 묘한 긴장감이 일지 않나? 모름지기 사내라면 강해야 해. 사냥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지. 뭘 할 건데 양파를 하나씩 까고 있어? 안에 뭐가 있나 했어요. 있긴 뭐가 있어. 양파 까봐야 양파지. 애들도 아니고 참나 이게 어전히 할 일 없군. 애들은? 큰애요, 작은애요? 작은 놈이야. 방에 있을 테고. 큰년? 나갔어요. 나간 줄 누가 모르나.
어디 갔냐는 거지? 얘기하고 다니나요? 해지면 들어오겠죠. 그건 누가 들으면 꼭 그 주워온 자식인 줄 알겠어. 다 큰딸년 밖으로 돌리는 거 그거 쪽밖에 알기 딱 좋아. 졸업하기 전이라도 잘생기면 보내. 내 말 듣나요? 당신이 말하세요. 딴 집은 모녀간에 말도 잘 통한다는데 그 우리 집은 그 어떻게 되게 그 남보다도 더 못해? 말 많은 계집애 그냥 두지 말고 짝 찾아봐. 이놈저놈 손 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없나 그? 어? 일일이 내가 다 말해야 돼? 알았어요. 이 녀석아, 주말인데 만날 여자친구 하나 없냐? 뭐 필요한 거 있어? 나 발레리나 꿈 같은 거 다 잊을 수 있었다. 넌 다를 거야. 내겐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보다 곁에 있는 딸이 더 소중하니까. 네가 알아서 하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누구냐? 받아보세요. 아유, 더 먹지 않고. 됐어요. 여보세요? 어쩐 일이야? 내가 다시 전화하지. 누군데 전화를 그렇게 받아요? 친구. 친구 누구요? 뭘 그리 꼬치꼬치 캐물어? 안에서 여자가 말이 많으면은 밖에서 들리도 안 되는 법이야? 아들은 누나의 방으로 따라 들어간다. 누군지 몰라. 묻지 마. 누난 알고 있어. 여자지. 몰라. 인사까지 했잖아. 누난 알고 있어. 아버지 친구분이셔. 사업관계로 별로 안 좋으신 분이야. 거짓말 마. 하려면 완벽하게 하고. 차라리 말하기 싫으면 침묵을 지키는 게 누나다워. 딸은 그녀답지 않게 당황하고는 잠시 침묵을 지킨다. 그 사이 아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방을 나간다. 하지만 딸은 아직 동생이 있는 줄로 알고 이야기를 이어간다. 듣고 나서 후회하지 마.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졸라 사냥을 따라 나섰지. 아버지 친구 몇몇 분과 동행을 했고 그중에 그 여자도 있었고 처음엔 그저 아버지 친구분이라 생각했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좀처럼 잠이 오질 않는 거야. 왠지 무섭기도 하고. 아버지 곁에서 자겠다는 생각에 아버지 주무시는 방문을 열었는데 아버지와 그 여자가 뒹굴고 있었어. 그렇게 아버지와 거래를 하게 된 거야. 난 아버지에게 함구를 약속했고 그 이후로 몇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 물론 그날 이후로 매를 맞지도 않았고 난 공범자가 된 거지. 혼자서 뭘 그렇게 중얼거리냐? 깜짝이야. 기척이라도 하시지. 가만, 얘 어디 갔어요? 지방으로 아까 들어가던데. 왜? 몰랐냐? 그래, 뭐 필요한 거 없냐? 없어요. 용돈 떨어졌으면 말해라. 있어요. 사귀는 친구는 있냐? 있으면 데리고 오렴. 얘가 이게 좋은 놈인지 아닌지 봐주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뭔데요? 그야, 남자친구가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데리고 와봐라. 남자는 남자가 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아버지가 말하는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 기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렴 애비가 자기 딸 인생을 아무 놈에게나 맡기겠냐? 친구들은 자기 아버지와 닮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대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알았다. 저 보는 거 불편하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버지 곁에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돈 있으면 저 유학이나 보내주세요. 동생의 방. 아버지가 무섭니?
나도 모르게 말문이 막혀. 분명히 말을 하는데 입 밖으로 소리가 나질 않아. 그때마다 난 내가 죽어가는 것 같아. 영혼은 죽고 껍질만 남은 느낌. 그게 아버지 탓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폭력이 무섭진 않아. 싫을 뿐이지. 그런데 아버지 앞에만 서면 그냥 도망가고 싶어져. 넌 사춘기 소년이 아니야. 성인 남자야.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봐. 누나 눈엔 내가 남자로 보여? 여자를 만났어, 친구 소개로. 3번째 만나던 날 집에 데려다 주려니까 가기 싫다는 거야. 우린 여관으로 갔어. 그 애는 옷을 벗기 시작했고 난 처음으로 또래 여자의 젖가슴을 봤지. 어릴 적 기억 속에 있는 엄마과는 분명히 달랐어. 손을 뻗어 그 아이 가슴을 만졌지. 부드러웠어.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입맞춤을 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처음 여자로 느꼈던 사람으로. 난 아무 짓도 할 수 없었어. 엄마에게서 벗어나. 그리고 아빠한테서도. 그게 네 숙제야. 난 갈게. 그 얼굴은 누나였어. 온 가족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화려한 차림을 했다. 모두들 그 모양을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김수미의 희곡 양파를 선욱현 극본 박기환 연출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이 성큼와 버렸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사시는 분이 많으니까 겨울이 와도 실내에서 가볍게 입고 지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맘때쯤이면 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 위해서요. 문풍지 사고 또 비닐 사서 이렇게 창 가리고 생각들 날 겁니다. 하긴 요즘도 그런 가정들이 있겠죠. 그럴 때 이 가족들은 아버지의 이 뒷모습, 등을 보면서 어떤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가족에 관한 희곡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하고 온정 넘치는 가족 얘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오해와 뒤틀린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들의 얘기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다가도 막상 만나게 되면 외면하고 싶은 게 바로 진실이라고요. 이 작품은 그런 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 작품은 작년 대학로 바탕골 소극장에서 공연돼서 연말에는 한국연극협회에서 선정하는 우수공연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희곡 양파의 작가 김수미 씨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요. 저간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 간단히 해드리면요. 희곡 작가 김수미 씨는 1970년 대구생으로 서울예대 극작가 출신입니다. 97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군요. 부러진 날개를 달다 이 작품으로요. 그 이후로 매년 큰 상을 하나씩 쭉 탑니다. 그리고 2000년에 오늘 하게 될 양파가 제19회 한국 희곡 신인문학상을 수상하고요. 2002년에는 한국연극협회 선정 우수공연 베스트 7에 양파가 바로 선정이 됩니다. 수상하게 되는 거죠. 2003년에는 문예진흥원 창작 활성화 기금 사후 지원작 선정으로 이분은 아담을 사랑했을까 이 작품이 또 선정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이 많은 작가입니다. 김수미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상작 때문에 수상 해서 모이는 자리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네. 쭉 소개하다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이 말부터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지금 아기 가지신 모습이에요. 네. 1월이면 출산입니다. 오늘 다루게 된 얘기가 가족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많은 작가들 얘기가 결혼 전과 또 아이가 있기 전과 후가 참 생각이며 많은 게 달라진다고 그래요.
작가 자신은 어땠습니까? 글쎄, 가족 간에 대해서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족을 워낙 근원이라는 모습으로 두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주는 상처는 또 그래서 더 깊고 또 가족이 주는 사랑은 그래서 더 깊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둘째 아이고 첫 아이가 있는데 아, 둘째 아이군요. 네. 예. 첫 아이가 있는데 첫 아이 이제 젖을 뗄 때 예. 그때 제가 예전하고 생각했던 조금 다른 상실의 맛을 좀 봤다 그럴까요? 이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배웠다 그럴까요? 젖을 뗄 때 비로소 아이랑 분리되는 걸 느꼈군요. 네. 그때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몰랐던 걸 변화돼서 알게 됐다면 그런 작은 거에서 이렇게 제가 스스로 느껴가는 것 같아요. 네. 조금은 이 작품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겠지만 이게 참 비극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거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 상황이란 게 어떤 걸까? 작가가 느끼는 그 비극적인 상황, 한계 상황 어떤 걸까요? 제가 워낙 현실주의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손톱 밑에 이렇게 박힌 가시가 가장 아픈 것 같고요. 자기 자신에게 민감한 네. 거. 가장 아픈 것 같고 예. 또 삶을 살아가면서는 제가 이해받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나를 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살면서 너무 많은데 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면 이 밖에서 어떤 오해를 받고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자신감과 안도감이 생기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가족 간에 이렇게 뭐 사랑이 오가지 않고 이런 속에 있으면 참 어렵죠. 가족이라서 더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날 당연히 이해하겠지라는 그 당연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좀 강렬하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또 돌아서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못한 상황으로 등장하는 게 오늘 작품 양파입니다. 다 같이 김수미 씨의 희곡 양파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거실. 화려하진 않지만 꽤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장식이 돼 있으며 벽면엔 사냥에 쓰는 총기류와 짐승들을 박제한 모형들이 걸려있다. 이곳에 한 가족이 살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 딸과 삼수생인 아들. 늦은 밤, 아들은 거실에 웅크리고 앉아. 마실 것 좀... 지 누이는 단번에 가는 대학을 벌써 몇 번째야? 가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집애는 척척 들어가고 고사 지내며 들어가라는 사내 새끼는 맨날 고등학생이 보는 책만 끼고 다니니 어이구 그 친구들 보고 창피해서 어디가 말을 못하겠어. 너 잔말 말고 오늘은 아버지 사냥 가는데 따라 나서라. 내가 사내라는 걸 가르쳐주지. 다른 날 늦은 밤 오늘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느라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다. 거실을 서성이는 어머니. 창밖으로 달빛이 파랗게 부서지고 있다. 어머니는 문득 자신이 거실 화분에 심겨진 식물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길러지는 식물. 이때 아들이 제 방에서 나오다가 어머니를 발견한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주무세요. 아버지 오시면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괜찮아. 저야 어차피 봐야 할 책이 있어서 못 자는걸요.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가 계세요. 아버지 오시면 문 열기 전에 엄마 먼저 깨울게요. 어머니가 여시면 되잖아요. 그럼 됐죠? 어서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떠밀려 안방으로 들어간다. 아들은 품에서 담배를 꺼내문다. 거실 창문을 슬며시 열고 그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운다. 이때 현관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선다. 황급히 담배를 끄는 아들. 아버지세요? 실망했니? 네가 언제부터 아버지를 그렇게 기다렸니? 좀 일찍 다녀. 몇 시야?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냐?
엄마가 널 싸고 돈다고 해서 족보가 바뀌진 않아. 넌 내 동생이야. 이젠 담배까지 펴? 너처럼 숨어서 피진 않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당히 펴. 이게 너와 나의 다른 점이야. 난 세상과 싸울 힘이 있지만 넌 없어. 담배 맛을 알면 그 맛도 안다던데. 너 해봤니? 들어갈래. 고상한 척 하지 마. 10대는 자유행위로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힘들걸? 하긴 아닐지도 모르지. 넌 군대도 가지 않았고 여자를 깊게 사귄 적도 없고 그렇다고 네 주변 머리로 돈으로 여자를 사진 못했을 거고.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네가 여자를 모르는 건 어쩜 당연한지도 모르지. 네가 아는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없잖아. 엄마가 그 짓을 할 순 없지. 신이 저주를 내리진 않고선. 역겨워. 이중인격자. 넌 아버지를 혐오하면서도 그 앞에선 양처럼 굴지. 화내고 소리 지르는 아버지 모습이 역겨우니까 아예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가 더 역겨워. 아버지는 너처럼 자신을 숨기진 않아. 그래서 누난 아버지를 사랑해? 엄마를 사랑하니? 뭐?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면 넌 마치 백마탄 왕자님처럼 엄마를 감싸더라. 날아오는 아버지의 주먹을 온몸으로 맞고 엄만 그런 널 감싸고 눈물 흘리고 결국 그날 밤 엄만 네 방에서 널 품에 안고 주무시고. 여자에게 아들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연인이라는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이 말이야. 넌 엄마에게 길들여진 거야. 엄마의 냄새, 손길, 체온에. 그래? 그럼 아버지하고 누나 사이는 어떤데? 누가 누굴 길들인 거야?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나만 때렸잖아. 아니지. 나도 중학교 때까지는 아버지 매질 안에 있었어. 기억나? 하지만 그 이후에 신은 내게 기회를 주셨어. 아버지랑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 너야 엄마가 보호해주지만 난 내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거든. 신이 불쌍히 여기셨나 봐. 넌 아무튼 그 거래로 인해 아버지 주먹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야. 거래? 무슨? 묻는다고 내가 대답할 것 같아? 무슨 거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타협하고 싶은 마음 없어. 누난 엄마의 신음소리가 안 들려? 넌 엄마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네가 엄마의 발목을 잡고 있어. 너 때문에 이혼 못하시는 거야. 네가 상처받을까 봐. 하면 네 앞길에 누가 될까 봐. 그게 사실이라면 이혼하시라고 말하겠어. 그럴 수 있을까? 넌 저 벽에 걸린 박재와 같아. 안 그래? 이른 아침, 아버지는 출근하는 차림새로 안방에서 고지서 한 장을 들고 나온다. 또 뭔가 잔뜩 심사가 뒤틀려 있다. 이봐! 이봐! 네. 뭐하고 있어? 당신 드리려고 토마토 주스 만들었어요. 주스는 무슨 맥주? 왼쪽에 지구석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왜요?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졌어요? 이 세금 보전 날짜가 지났잖아. 역정 그만 내세요. 오늘 낼게요. 돈이 그렇게 많아? 정신상태 글러먹었어. 조금만 신경 썼으면은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않아도 되잖아. 에? 맨날 지구석에만 처박혔으니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턱있나. 가서는 당신 벌어서 내. 1,000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이거 드시고 출근이나. 아버지는 어머니가 건네는 그 주스를 받아서는 어머니에게 뿌려버린다. 어머니의 몸에 토마토 주스는 마치 피처럼 흐른다. 입 닥치고 주는 거 받아 처먹고 나가라 이거야? 남편 말이 역시 개짖는 소리를 들려? 아들과 딸이 방에서 나온다.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팔을 붙잡는다. 그만하세요! 이놈의 자식아! 어디 애비 몸에 쓰는데? 잘못했어요. 애는 때리지 말아요. 이 자식 노려보는 거 봐. 근데 몽둥이 가져와. 이 녀석. 어서 잘못했다고 빌어. 애미 죽는 거 보고 싶니? 아버지는 씩씩대며 안방으로 들어간다.
아버지 나오시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꼼짝도 않는다. 그 곁으로 딸도 너무도 익숙한 일상인 양 무심히 서 있다. 이윽고 아버지가 방에서 나온다. 몽둥이 어디에 쳐서? 몰라요. 참으세요. 아버지는 차고 있던 혁대를 푼다. 부모 무서운 줄 모르는 놈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납뛰는 법이야. 아유, 제발 빌게요. 제발. 대가리에 뚝만 쳐있는 놈이 공부하면서 뭐해? 아유. 내 오늘이 내놈들 썩어빠진 정신사들을 확 뜯어 고쳐올 때게. 아유. 이놈 봐라. 아빠는 소리도 안 내. 아버지, 오늘 중요한 시험 있대요. 저녁에 얘기해요. 이대로 끝났다 생각하면 오산이야. 병원에 가야겠다. 괜찮아요. 맞는 것도 이력이 생기나 봐요. 괜찮아요. 중요한 시험이 있다며. 괜찮겠니? 그런 거 없어요. 누나가 거짓말한 거예요. 누구세요? 늦었구나. 저녁은 먹었어요. 얼굴 보기 힘들구나. 일찍 좀 다녀. 누구랑 있었니? 알고 싶지 않은 거 굳이 물을 필요 없잖아요. 얘기 좀 하자. 싫어요. 거짓말하게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은 대화가 아니죠. 난 너희를 키우면서 네 아버지처럼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널 보면 너무 자유롭게 놔두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때리시게요? 매질로 길들일 생각은 없다. 손에 매를 들지 않겠다는 건 엄마를 위해서 아니에요? 엄마는 누구보다 고상하고 누구보다 인자하고 누구보다 완벽해야 하니까. 내게 불만이 많구나. 저 주워온 자식이에요? 애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었구나. 제가 못마땅하세요? 그럼 화를 내고 소리도 지르세요. 야단을 치란 말이에요. 딸은 벽에 걸린 거울을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보인다. 보여요? 싸늘하게 굳어있는 엄마 표정. 언제나 저와 있을 때는 이 얼굴이에요. 전 그런 엄마를 대할 때마다 남의 자식 취급받는 것 같다 싫어요. 그거 아세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혼날 땐 이 사람 정말 내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 드는 거. 넌 어릴 때부터 아빠를 더 따랐어.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었다만 내게 기회를 주지도 않았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예쁘게 보여서 덜 맞을까를 생각하느라 그랬어요. 왜 엄마가 널 미워한다고 생각하니? 거짓말하지 마. 난 알아. 아니, 이해해. 내가 생겨서 원치 않은 결혼을 했던 거잖아. 나 같았어도 뱃속에 아이를 저주했을 거야. 아이를 저주하는 엄마는 없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이해한다는 거야. 아이를 가졌니? 애 아빠는? 하려고 하지 마. 난 엄마처럼 바보가 아니야. 지울 거야. 너 제정신이니? 내가 엄마의 발목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 없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난 엄마에게 죄인이 된 거야. 불러오는 배를 가지고 발레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널 미워하거나 널 지우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가진 적 없었어. 저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으신 분과 결혼하게 됐잖아요. 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거지. 그래, 네 아버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하지만 난 네 아버지 품에 안겼어. 솔직히 말하면 네 아버지가 날 가졌어. 그 이후 내 뱃속에 네가 자란다는 걸 알고 죽을까 생각도 했었다.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아버지는 결혼하자고 요구했고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애는 우리 아버지와 달라.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대. 나보고 알아서 하래. 두려워서 그럴 거야. 여자보다 남자는 아버지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나도 아이도 다 원하지 않는데. 그럼 넌 만약 너도 그렇다면 아이를 지우렴. 그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널 위해서 지우라는 거다. 엄마 때와 넌 또 다르니까. 엄마는 막 태어난 너를 안아보면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